자, 오늘은 거기 몇 페이지예요? 80페이지죠. 80페이지 아닌가요? 맞죠. 우리 80페이지에서 이제 전주에 요걸 했죠. 자, 전주에 우리가 토지 이동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잡고 우리 해줬죠. 여기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 뭐예요? 요거죠. 자,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표시. 여기 이제 표시가 사실이죠. 토지의 표시에는 이런 게 있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이게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뭐예요?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소. 자, 이달 코스에서 토지이동의 개념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토지이동의 개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걸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분할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이다. 그렇죠. 분할은 토지이동이다. 왜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뭐예요? 한 필지죠. 이렇게 분할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기 있잖아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합평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이죠. 한번 시켜봐요. 이렇게 하니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평이라고 그러죠. 합평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면적이 늘어났고 경계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좌표 두 개가 없어졌죠.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합평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다. 갑자기 이상해져요. 왜 요 첫 시간 시작할 때 머리가 갑자기 맹해지냐면, 자, 일주일 뒤에 이제 쉬어서 와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여기 있잖아요. 새로 이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자,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여기 지목, 여기 뭐예요? 지목이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자 변경 왜 아닐까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줘야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새로이 정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82페이지를 딱 한번 펼쳐봐요. 기본서 82페이지. 자, 82페이지 정한다.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1번에 무슨 등록이 나오죠? 신규 등록이 나오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죠. 29회 때. 자, 신규 등록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신입니다.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그래서 우리 전주에 우리 전 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놨을 거예요. 무슨적 효력이죠? 창설적 효력. 자, 창설적 효력이라는 것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봐봐요.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라고요. 일단 개념을 하나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개념이 뭐예요? 바로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의 한번 봐봐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된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간척지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공유, 수면, 매립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신규 등록이 나오면 세 가지 논점을 딱 잡고 가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봐봐요. 무슨 신자죠? 새로운 신. 그러면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게 뭐예요?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가 된다? 제외라는 게 하나 연결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봐봐요.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와 관련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첨부할 필요 없어요. 등기부를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그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적 효력? 창설적 효력이기 때문에. 자, 신규 등록도 증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하면 검사 증명을 누구한테 받아요? 지적소관청한테 받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요거 하나 각 적어놔요.
자, 청량성과도는 첨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세 개가 바로 뭐예요? 신규 등록의 가장 큰 논점이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 나왔다. 제일 먼저 찾을 게 뭐예요? 요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게 28회 때 출제됐고요.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요게 출제됐죠. 29회 때. 우리 작년에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유력했고요. 그러면 토지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신규 등록 시 등기부는 반드시 제공한다. 그때 X죠. 등기부가 없잖아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 X, 그 다음에 등기부 X, 청량성과도 X. 그러면 요 순서대로 풀어가는 요 뭐야 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신규 등록이 나왔다. 제일 먼저 찾을 거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된다. 이러면 뭐예요? 제외된다. 똥 밟은 겁니다. 그럼 2단계로 가요. 그럼 뭐부터 찾아요? 등기부. 요거 나오면 또 뭐 찾아요? 청량성과도 세 층에 다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우리 신규 등록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이죠? 60일. 거짓으로 신청 몇 학년 1반? 1학년 1반. 그럼 여기에서 이제 꼭 체크해 둘 거는 82페이지 티것을 맨 밑에 봐봐요. 자, 82페이지 맨 밑에 리얼을 봐봐요. 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차번 찾았어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걸 리얼을 발표하는 놓고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4번은 제공하지만 여기에서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는 없다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등기 필장을 첨부한다. 어때? X. 아직까지 뭐예요? 등기부와 관련된 것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요. 오른쪽 가봅시다. 83페이지. 가로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촉탁 여부. 그래서 등기 촉탁에서 뭐 된다? 제외. 이게 가장 중요한 포맷이라는 거. 그럼 자기가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세 개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좀 암기를 좀 해요. 신규 등록 무슨 적혈액이 있죠? 창설적 혈액. 그럼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고 등기부 X고 청량성과도 X라는 거. 요 세 개에 대해서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전환이 있죠? 등록 전환이죠.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논점은 뭐예요? 한 두 개 정도를 우리가 잡아놔요. 첫 번째. 자, 개념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래서 거기 낙서를 한번 딱 해놓고요.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도 줄 서놓고, 토지대장, 지적도 줄 서놓고, 그럼 우리끼리 약속하는데 임에서 토로 가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측 방주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논점을 잡아내보자고요. 첫 번째. 자, 임야에서 토로 간다. 그러면 여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임야도 축적이 몇 분의 1이죠?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임야에서 토로 가니까 뭘 수반해요? 축적 변경. 그래서 이제 축적 변경 수반. 자, 축적 변경 수반과 관련돼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축적 변경은 임에서 돌아가니까 언제나 수반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반한다.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 있죠. 그래서 지목 변경 수반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지목 변경을 여기에 대해서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요 수반하지 않는 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하나 맞춰놔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이 별표가 3개짜리가 돼.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봐봐요. 자, 등록 전환 시 축적 변경과 지목 변경을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요? X. 요거는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이제 세 번째. 자, 면적과 관련된 겁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자, 봐봐요. 임에서 토로 갑니다.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면 우리가 요렇게 한번 착상을 한번 해봐요. 자, 임야도 면적이 170이에요. 측량을 해봤더니 뭐예요? 170점. 170점 뭐 나왔어요. 그러면 허용 범위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자,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는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면적으로. 자, 요번에 이제 청량을 해봤더니 임에서 돌아갔더니 얼마냐. 이게 이제 청량을 해봤더니 250이 되네요. 얼마 차이가 나죠? 한 80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 허용범위 뭘까요? 엄청나게 초과가 됐네. 초과가 됐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임에서 돌아갔어요.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검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준다. 무슨 정정일까요? 직권 정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요 세 개가 바로 우리 뭐에 등록전환에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의 포맷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자, 축적 변경은 임에서 돌아가니까 뭐예요? 언제나 수반하네. 지목 변경은 읽어봐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면적과 관련돼서 허용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요거는 24일 2.5천짜리고요. 독자적으로 출제돼서 허무 허용범위 초과 이내요. 초과. 이때는 무슨 정령이다? 직권 정령. 요거는 15일 때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나머지는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자기가 등록 전환은 본능적으로 튀어나올수록 해놔야 돼. 그럼 봐봐요. 이제 몇 개 이제 점검을 해봅시다. 자, 임야에서 토지로 가죠. 그럼 소에서 대로 가서에 대해서 서로 가서요. 소에서 대.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흥밀성이죠. 자, 축적 변경을 순발하니까 대에서 서로 가니까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네요.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무슨 성을 허용해요? 효율성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다음 중 등록 전환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 임야에서 돌아가니까요. 임야 대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소가 되겠죠. 말소가 된다는 게 특징이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집안 앞에 숫자 뭘 붙이죠? 선자를 붙이죠. 그래서 선칠이네요. 자, 임에서 돌아가니까 뭐예요? 7번으로 바뀌었다고 봅시다. 여기에서 결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몇 번이? 산 7번이 생겼죠. 산 7번. 산 7번이 몇 번으로 바뀌었어요? 7번으로. 공룡의 결번이 발생하네. 그러면 등록 전환은 결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갈까요? 결반 대장, 연구 보장 이렇게 나머지 관련돼서는 이제 기초공사를 그렇게 놔야 돼요.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선 7이 7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지번이 바뀌었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이 변동되면 어디로 독탁해요? 등기서로. 그게 무슨 사유다?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만 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반드시 암기할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고 자기가 이제 노력이 필요해요. 등록 전환 임에서 돌아간다. 그럼 첫 번째 축적 변경은 읽어봐요. 언제나 수반.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허용범위 이내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외워줘야 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뭘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따져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등록 전환에서 특히 2번과 3번에 대해서 조심해놔야 돼. 자, 그럼 이제 기본수를 이렇게 논점을 잡았으니까 83페이지 가서 우리 개념 잡고 자,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및 지적대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84페이지 한번 가볼래? 자, 거기 2번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대충 하지 말고요. 가로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자, 앞에다 살짝 묶어봐요. 묶어서 자, 1번은 지목 변경 수반 동그라미, 2번은 지목 변경 없이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다음 중 등록 전환 시 틀린 설명을 불러라. 읽어봐요.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요? X.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에서 특히 조심할 건 첫 줄 산지관리법. 그걸 흥강편 다 깔아요. 산지관리법. 자,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등록 전환이에요. 만약 국계법이 나오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지목 변경이 돼.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것도 하나 논점을 하나 잡고.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것. 1번 대부분 토지가 줄쳐놔봐요. 대부분 토지가. 자, 대부분 토지가 거기만 줄쳐놓으세요.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재한 것이 불합리하대. 그럼 대부분 토지가 이미 등록 전환되었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에 임야도에 계속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줄쳐놓으세요. 사실상 형질 변경. 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대자 형광편, 2번에 사실상 사자 형광편, 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도, 그러면 1, 2, 3 앞에다가 우리 암기코드 요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예습을 했죠. 요렇게 하나 적어놔요. 방지에다 대도사, 대도사입니다. 앞에다 대도사. 자, 이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요걸 이제 이렇게 암기 코드에서 대도사. 자, 삼행시 적어볼까요? 대하면 대부분. 도하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사실상 형질 변경. 그럼 툭 치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읽어봐요. 대도사. 이렇게 자꾸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장 가서 빨리 문제 풀게 해서 그러면 자, 대도사가 나왔다. 그럼 툭 치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그럼 여기 봐봐요.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반에서 특히 조심할 거.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것. 읽어봐요. 대도사.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85페이지 가서 자,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4번. 동그라미 4번은 거기에다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임에서 돌아가니까 등록 전환은 청량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거기 뒷문 읽어봐. 허용 범위 이내에다 형광펜 딱 까놔요. 그러면 뒤에 바로 밑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가로를 딱 쳐놔요. 그러면 그 밑에 허용 범위 초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과에다 형광펜 쳐놓고 그 밑에 직권이의 신청이에요. 직권 신청. 직권이라는 거. 신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자 신청이 아니에요. 직권 정정 사유가 된다라는 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록 전환이 독자적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요 2번과 3번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독자적 문제가 나올 때는 특히 3번 쪽에다 많이 초점을 내서 하고 그러면 등록 전환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면 요 지문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요?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읽어봐요. 대도사. 다시 한번 잡아놓으라는 거. 그것만 하면 등록 전환은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인각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다시 한번 요 세 가지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맨 밑에 한번 봐볼래? 3번 뭐가 있죠? 분할이 있죠. 자, 분할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그러면 개념은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죠.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몇 필지, 두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기존 필지가 필이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7-1. 그러면 요 7-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이게 형성 과정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분할은 이렇게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형성적 혈액이 돼. 형성적 혈액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제 늘고 주는 것은 이거는 형성이라는 겁니다. 형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분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죠. 한 필지가 늘어나니까 이게 뭐예요?
증이잖아, 증. 자, 전세금 증액 청구권. 그럼 청구권이 형성권이 형성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럼 분할은 무슨 적혈력이 있다? 형성 적혈력.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자꾸 이렇게 기초를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가? 187조.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 형성권이 형성권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가장 큰 논점은 뭐냐?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죠. 몇 필지? 한 필지. 요렇게 분할했습니다. 분할하고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 마음이죠. 갑 마음. 이거 마음대로 딱 가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분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A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략을 해놔야 돼. 그러면 자,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 방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별표 3개 놓고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60일 신청과 관련돼서 하나의 논점이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자,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살을 한번 붙여볼까요? 원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임의적이라고 써놓고 요거는 의무적이라고 써놔요. 의무적. 그러면 특히 이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활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봐봐요. 임의적.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우리 형님들이 이제 여기에서 언제 하여야 하냐고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분할과 관련돼서 요 60일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거기 85페이지 분할 그러면 개념 한번 낙서 한번 쳐놓고 와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분할 대상 토지에서 그러면 분할 신청 대상 토지에서 가로 1번의 분할 신청 의무가 없는 애다 행간편 다 가나요? 자, 없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는. 가로 2번은 뭐가 나와 있죠?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을 한번 가볼까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하여야 된다. 어때? X.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야 돼요.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저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여기 이제 갑입니다. 갑이에요. 갑. 토지의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소유권자예요. 근데 갑이 올한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자,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그걸 알아야지. 일물일건주의 입에되기 때문에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이런 거는 그뭐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빈번한 사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가장 빈번한 사유 써놨네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를 고르라. 그럼 분할을 고르면 돼요. 분할이 가장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입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이해를 한번 해봐요. 2번. 왜 분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갑이에요, 갑. 여기가 뭐예요? 어리예요. 여기가 뭘까요? 경계죠. 경계가 불합리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죠.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대상이에요? 분할 대상 토지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이거는 임의적이냐? 임의적이냐? 각각 어리 뭐예요?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요? 어리 뭐라고 그럴까요? 야,
가봐. 어차피 이렇게 청량하면 청량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이대로 살자. 그냥 신청하고 안 하고는 우리 마음이니까 그냥 살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분할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거야. 개인과 불합리할 때 잘라줘야 되겠죠. 이때는 강제적이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포함 동그라미 개발 흥행 허가를 받은 경우 이때도 분할 신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로 2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가로 2번. 자, 이해를 한번 해보죠. 뭐라고 써놨죠? 송옥원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탤런트죠. 근데 뭐예요? 주찹설을 하고 있어요. 무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무속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송원 씨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자, 뭐 돈을 잘 벌어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땅이 되게 넓어요. 넓어요. 근데 이제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주차장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법상으로는 뭐예요? 되죠. 사실상 지목이 하나 있죠. 무슨 장? 주차장이 있어. 그럼 내버려 두면 어때요? 자, 지목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죠. 하나는 법상 지목, 하나는 사실상 지목. 그렇죠? 그럼 한 필지에는 몇 개 지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개 지목. 그러면 이때는 송호권이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그러면 뭐예요? 몽둥이로 때리면 안 돼요. 뭘로 때려야 돼? 말로 때려야지.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읽기만 해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며칠? 60일 하여야 한다. 왜?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일부가 포인트가 되네. 일부 거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형질 변경 형광펜 쳐놓고 그럼 봐봐요. 일부를 전부로 건치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지목 변경이 되는 거야. 지목 변경. 자, 형질 변경을 소유자 변경으로 건치면 또 X가 돼. 그러면 소유자 변경이 아니라 무슨 변경이다? 형질 변경.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왜?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2번 옆에다 방지에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일필.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자기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번 읽어봐요. 할 수 있다. 이때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뭐 일필, 일목을 관철하게 해서 그러면 일필,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면 거기 3번의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가로 1번 신청 기간으로 가봐요. 그래서 세 번째 다만 여기에다 형광펜 딱 하나. 다만은 원칙이 A예요. A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서 형광펜 딱 잖아요. 자, 일부 형광펜, 형질 변경 형광펜, 며칠 60일 형광펜, 어디 지적소관청 따로 형광펜,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를 전부로 건치면 지목 변경이 될 거고, 형질 변경을 소유자 변경으로 건치면 X가 될 거고, 며칠 60일을 또 90일로 장난친다고.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이 지적소관청을 뭐로 살짝 장난칠까요? 시도지사로 살짝 장난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또 하나는 할 수 있다. 어때요? X.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분할에 있어서 가장 핵심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아무튼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닌 것.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공부를 할 때 그냥 뭉심 끊지 말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이한 경우.
자, 이렇게 나온다. 봐봐요. 다음 중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닌 것.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한 거. 경계가 불합리한 경우. 토지 개발 행위에 허가에 포함된 경우.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향질 변경.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시. 정답은 5번이 되죠. 지상권은 무슨 물건이? 영유물건이죠. 영유물건은 일물일건지 A로서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다음 중 또 이렇게 출제돼. 자, 다음 중 다음 중 신청 기한이 제한이 있는 경우 정답은 몇 번? 4번.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향질 변경. 공부를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출제원이 돼서요. 자기가 어떻게 출제를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청 기간이 제한이 받는 거 요거죠.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향질 변경. 여기서는 60일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분할과 관련돼서 게임하고 끝. 없어요. 더 이상. 나머지는 똑같아. 내공이 쌓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우리가 숙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해도 까먹고 또 한 번 까먹고 또 한 번 까먹고 몇 번 까먹어야 돼요. 25번 까먹어야 돼. 그래서 25번째 딱 까먹으면 26개는 본인 걸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유를 골라라. 뭐야? 분할은 무슨 적혈력이 있다? 형성적 혈력.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뭐야?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향질 변경.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2차 과목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외울 때 생각하면서 좀 외워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를. 그래서 우리가 분할과 관련돼서 이 정도 하면 분할합니다.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89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89페이지. 89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합병이 나오네. 자, 그러면 다 봐봐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저 합병이라는 것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아니죠.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거. 그럼 정강이 듣는 사람 개념부터 밑줄을 딱 꺼놓고 합병이란 결론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합하는 거다.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합병. 그럼 여기 보면 합병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럼 감이네요. 감. 그래서 여기 봐봐요. 가를 이렇게 써놔요. 무슨 적혈력이 있다? 형성적 혈력.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형성적 혈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늘어났죠. 읽어봐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감. 정액과 감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형성권. 그렇게 이제 빠져나간다고. 자, 그러면 그러면 합병의 논점을 한번 잡아보자. 개념. 그러면 거기 방주 옆에다가, 자, 합병의 논점을 거기 옆에다가 딱 한번 써봐요. 가장 큰 논점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념부터 잡아나가세요. 자, 개념을 잡으니까, 그러면 개념은 다시 한번 잡아요.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생각을 하고 정리하자고. 여기 봐봐요. 여기가 갑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어리죠. 자, 요 두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이 논점이잖아. 그러면 요 첫 번째 방주에다가 합병의 승립 요건 써놔요. 자, 합병의 승립 요건은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딱 등을 쳐놓고 여기에다 다른 색깔로 합병의 승립 요건은 그러면 동일해야 되겠네. 그래서 동일성과 그 다음에 연속성이 되는 거네. 이때 연속성은 뭐의 연속성이다? 집안의 연속성이다.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이 하나의 논점이 발생하네요. 자, 두 번째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자. 합병을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합병에서 논점을 잡았으니까, 이게 갑이죠. 여기에 갑이 몇 필지? 두 필지죠. 이렇게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합의 마음. 그 마음대로 가라고. 그러면 두 번째 논점이 나오네. 자, 60일이네. 60일.
그러면 60일은 원칙적으로 요거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네.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A적으로 있다라는 소리네. A적으로 요게 있다라는 거네. 요게 몇 개냐?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관전 포인트네. 그러면 합병이라는 것은 합병의 승진 요건이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60일과 관련돼서 요 12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를 에워두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12개.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분할과 합병은 60일, 분할과 합병은 특히 60일과 관련돼서 둘 다 똑같은 논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봐봐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분할과 합병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무슨 적혈력이 있다? 형성적. 이것도 형성적. 요거는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없어. 근데 여기 이제 12개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봐봐요. 자, 나머지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나누니까 몇 필지? 저 필지. 요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청량한다라는 거네. 청량하죠? 그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 안 하죠. 지번이 새로 생성된 거지. 그럼 분할과 합병은 결번이 발생한다. 어때? X.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지만 합병은 결번이 발생하죠.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여기.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두 개 이제 요걸 찾아서 이제 우리 한번 포인트를 잡아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봐봐요. 거기 2번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합병의 제한에다 흥간편 쳐놓고, 그러면 요 제한이, 그러면 제한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반대해석하면 무슨 요건이 되죠? 성립 요건이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반대해석해봐요. 1번을, 동그라미 1번을.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니까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같으면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병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게 합병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지적도 나올 수 있고 등기에서 나올 수 있어. 29회 때는 등기법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는 그러면 뭘로 연결되는지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자, 몇 필지? 두 필지죠.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이게 하필이라고 그래. 등기법에서는 하필 등기라고 배워. 하필 등기라고. 그러니까 이 합병이라는 것은 지적과 등기에 맞물려 있다라는 거야. 23회 때는 지적 파트 하나, 등기 파트 하나. 그래서 5점이 출제될 거예요. 작년에는 뭐예요? 등기 파트에서 우리가 출제돼서 우리가 2.5점이 출제돼서 지적은 아직 출제가 안 됐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을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근데 여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자, 8번 정도를 우리가 좀 확인하자고요. 동그라미 8번. 8번에다 별표 딱 하나를 해놓으세요. 자, 8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옆에다가 참고 방주에 있으니까 좀 약간 좀, 자, 부연 설명을 2개만 달고 갑시다.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길이 뭐예요? 로드야, 로드. 길이 없어, 뭐예요? 맹지야, 맹지. 길이 없어요, 뭐라고요? 맹지. 맹지가 뭐예요? 딱 때리면 뭐가 나와요? 이게 지역권이 탄생하게 되네. 지역권. 그래서 이제 길 하나 내주세요. 이게 바로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권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여역자 동그라미 쳐놔요.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지칭하고, 서비스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편익이죠. 편익. 꼭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비스. 여기라는 것은 우리 뭐예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편익이라고 그래요. 편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건은 지역권에 있어서는 그러면 길만 있느냐? 아니에요. 조망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길은 왔다 갔다 해야 하네. 해죠. 항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에 항의가 있다. 읽어봐요. 이게 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조망권은 어때요? 가만히 봐야 안 봐요? 봐죠. 그게 부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럼 지역권은 크게 자기와 뭐가 있다? 부자기 지역권이 있다라는 거네. 자, 근데 이제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요 옆에다 써놔요. 자, 요역지가 있네. 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라는 것은 뭐예요? 길이 필요한 땅이야.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길이 필요한다는 것은 길을 받아서 줬어요. 받았죠. 그래서 받는 토지가 되는 거네. 길을 받는, 길을 요하니까. 자, 성역지라는 것은 그러면 길을 받아서 줬어요. 줬죠. 그래서 성자가 바로 주는 토지라는 거야. 주는 토지.
주는 토지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은 그러면 무슨 지가 있다? 읽어봐요. 여역지와 승역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역지, 승역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한번 적어봅시다. 여역지란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아요, 일부가 받아요? 전부가 받겠죠. 승역지는 그러면 뭐도 돼요?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는. 그러면 26회 때 우리 이제 한번 26회 때 민법으로 가볼까요? 자, 승역지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승역지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된다는 걸 요걸 참고용으로 써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역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이게 지 건지 남의 건지 헷갈려요. 여역지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토지, 이거는 타인 토지. 그러면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건? 지역권. 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나머지는 이해해 보자고 이제.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꾸 어떤 의미가 기초가 안 되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소유자는 갑이야. 여기도 갑이야. 갑이 몇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필지. 그런데 갑이 여기에다가 어라테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역지 지역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몇 필지죠? 두 필지죠. 출발해 봐요. 전세권 전부야 일부야? 전부잖아, 전부. 전세권 전부잖아. 두 필지니까. 요건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잖아, 전부. 자, 전부죠. 여역지 지역권 전부.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잘 이제 봅니다. 소유자 가치이 달라요. 같죠? 그럼 합평해봐요. 합평했어요. 전세권 일부 됐죠? 근데 여역지 지역권 일부 안 돼.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역지는 합평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갑이 전세권을 요 토지에다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요 토지에는 승역지 지역권을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요것도 전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해봐요. 전세권 일부, 승역지 일부. 여기 봐봐요. 승역지 일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거기 첫 줄 가서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거기 승역지에 대해서 형광펜 다 꺼놔요. 그러면 승역지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맨날 틀려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 참고용에다 또 옆에 방주에다가 자, 두 번째. 작년에 민법에서 2.5점짜리 자 자주 출제되고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자고. 자, 창설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두 필지. 자, 요거는 갑거, 요것도 갑거예요. 갑. 근데 여기 갑이 여기 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거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어. 자, 봐봐요. 전부잖아. 그쵸? 이건 설정되지 않았죠? 합쳐봐요. 합치니까 저당권 일부가 됐잖아. 토지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봐봐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 출발합니다. 출발을 잘해요. 출발. 그러면 갑이 출발점이 똑같아. 여기에다 갑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접수 번호도 동일해요. 저당권이 몇 개죠? 두 개. 무슨 저당일까요? 공동저당. 읽어봐요. 출발 그러면 안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읽어봐요.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오라고 써요. 그러면 이 창설 속에는 뭘 담고 있다? 동일성을 담고 있다는 거야. 동일성. 그렇죠? 자,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추가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겠죠? 그럼 추가적 공동저당 합병 불가능. 그래서 작년에 등기법에서 2.5점짜리가 바로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동저당에는 추가적 공동저당과 뭐가 있다? 추가적 공동저당과 창설적 공동저당.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주거지 공동저당 합병 불가능. 그러면 거기 자, 두 번째 줄 끝에 가봐요. 두 번째 줄 봐봐요.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과 연을일 접수번호가 읽어봐요. 같은 저당권 찾았어요? 예, 같은 저당권 줄 쳐놓고 자, 맨 위에 세 번째 줄.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과 연을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찾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8번이 우리 합병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 사유와 관련돼서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읽어봐요. 합병의 승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 연속성이라는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또 하나 논점이 있네. 며칠? 60일. 그럼 거기 밑으로 가요. 신청기간 원칙은 임의적, A적으로 신청 의무 있는 게 있어요. 예, 거기 2번에다 또 별표 3개를 다 겨놔요. 자, 신청 의무가 있는 거 몇 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부지 찾았어요? 여기 하나네요.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그러면 니은이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봐요. 지목이. 11. 합치니까 몇 개? 12개. 얘때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1개 지목 니은 옆에를 외워야 되는데 그 옆에 니은 옆에다가 방주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거기 니은 옆에다가 딱 써놔요. 우리 지목 배웠으니까. 자, 여기 봐봐요. 학철수 읽어봐요.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우리 지목 외웠죠?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이 뭐예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 조심해야 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도가 뭐예요? 도로. 그 다음에 공이 뭘까요? 또 공장용지란다. 공원이라니까.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러면 11개 지목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야. 그러면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니은 앞에 방주에다 딱 해서 다시 한번 눈팅해 넣어줘요. 자,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다시 한번 딱딱딱 잘라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11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해서 딱 가면.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는 요 1번과 2번에 관련돼서 이제 논점이 되는데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합병에 있어서 논점은 요 두 가지 읽어봐요. 합병의 성립 요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60일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럼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 2번에 가서 다만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발생한 산로부터 며칠? 60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러면 학교 용지에 있어서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어때? 맞죠?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신청하여야 한다. 지문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지문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논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초공사는 좀 됐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길이 없다 뭐예요? 이제 명제는 지역권에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요? 서비스적 편익이고 여역지 길이 필요한 땅이야.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요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이거는 따인 토지. 요거는
자기 토지. 그러면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이용되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 자, 지역권은 요 지자로 끝났네요. 그러면 요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뭐도 있다? 조망권도 있잖아. 조망권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에 있어서 유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이러면 틀려요. 뭐가 있다? 조망권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 읽어봐요. 지역권. 그럼 지역권은 다시 요역지와 무슨지 성역지 다시 잡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과 주거적 공동저당이네. 공동저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창설적, 주거적. 읽어봐요. 창설 그러면 안 돼. 창설 밑에는 동일성.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추가적 공동저당은 동일성이 입에되죠. 추가가 되니까 이때는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게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자기가 이제 피땀흘리 노력을 해야 돼. 신규 등록이 나왔다. 뭐부터 찾아요? 등기 적탁제. 등기부는 첨부하지 않는다. 청량성과도도 첨부하지 않는다. 자,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다? 임에서 들어간다.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전환 되는 거. 그때 도사. 자꾸 외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가 우리가 적은 것은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자, 분할은 뭐예요?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는 합병의 승립 요건. 그러면 뭐예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합병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특징하고 그 다음에 11개 지목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그렇게 자꾸 머리에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에 완전히 부팅될 까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에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뭐에 시험을 못 풀어. 거기만 끄떡끄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자 5번 지목 변경 들어가겠습니다.